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18세 갱단에 입단한 뒤 그 인형이라는 코드네임으로 불리며 수십 명을 암살하고 조직 2인자까지 올라선 판무파탈 킬러의 실화, 한편의 범죄 느와르 영화를 떠올리게 하는 라모네카 암살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4년 12월 1일 콜롬비아 경찰은 전 남자친구의 살인을 사주하는 등 여러 건의 살인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23세의 여성 카렌 홀리엣 오에다 로드리게스를 체포했습니다. 공식 SNS를 통해 체포 소식이 전해진 직후 연예인 못지않은 외모의 용의자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관련 영상들이 엄청나게 퍼져나갔죠. 등 뒤로 수갑이 채워진 채 등장한 카렌은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에 뚜렷한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짧은 옷차림을 통해 콜롬비아 여성 특유의 건강하고 윤기 있는 갈색 피부가 자연스럽게 드러났죠. 흰색 크롭티 아래로 군살없이 탄탄한 11자 복근이 보였고, 검은 핫팬츠 밑으로는 나비 문신이 새겨진 탄력 있는 허벅지가 노출돼 시선을 끌었습니다. 거칠고 위협적인 일반적인 범죄자의 이미지와 달리 아름답고 단정한 외모는 자연스럽게 대중의 흥미를 유발하며 화제를 불러일으켰죠. 사실 외모가 아름다운 범죄자들이 화제가 된 케이스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가장 유명한 건 세상에서 가장 섹시한 범죄자로 불리고 있는 제러미 믹스이죠. 제러미는 2014년경 소총과 실탄 등 불법 무기를 소지한 혐의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톡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체포된 후 촬영한 머그샷이 스톡턴 경찰 페이스북에 게재되자 조회수가 폭주하기 시작했죠. 회색과 녹색이 섞인 신비로운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하는 모습은 유명 브랜드 모델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매력적이었습니다. 타투로 소속, 계급 또는 범죄 이력을 표시하는 갱단 문화를 참고할 때 왼쪽 눈 밑에 눈물방울 타투는 제러미가 과거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팔뚝에 새겨진 크립이라는 글자는 흑인으로 구성된 캘리포니아 갱단 크립스에 소속된 갱단이라는 뜻이죠.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제러미는 지역 내에서 악명 높은 범죄자 중 한 명이라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범죄 이력과 상관없이 제러미의 머그샷은 게재된 지 일주일 만에 10만여 명에게 좋아요를 받으며 화제로 떠올랐죠. 제러미 앞으로 쓴 수천 통의 러브레터가 스톡턴 경찰서로 쏟아졌고,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에도 자진해서 옥바라지를 자청하는 팬들이 생겨났습니다. 뜨거운 인기에 힘입어 감옥 안에서 모델 에이전시 화이트크로스 매니지먼트와의 계약이 체결됐고, 출소 후 정식으로 모델로 데뷔해 돌체앤가바나, 휴고보스, 지방시의 모델로 발탁되기도 했죠. 카렌과 비슷한 케이스로 21세의 나이로 멕시코 최대 마약 카르텔 CJNG의 한 분파인 라 카트리나를 이끌었던 최연소 여성 두목 마리아 과달루페 로페스 에스키벨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총을 들고 있는 모습이나 초미니 드레스를 입은 모습들을 공개해 인플루언서가 되었지만 2020년경 멕시코 군경과 총격전을 벌이다가 목에 총상을 입고 사망하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범죄자를 추앙하는 사례가 해외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2003년경 수백 명단에 오른 21세 특수강도 용의자 이미애가 이른바 강도 얼짱으로 불리며 신드롬급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죠. 팬카페까지 만들어지자 이미애 본인조차 사람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당혹감을 표했다고 하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체포된 카렌의 주요 혐의는 전 남자친구에 대한 살인 사주였습니다. 7월 23일 콜롬비아 피에데 쿠에스타라는 외딴 지역에서 카렌의 전 남자친구 데이비 헤수스가 바이크를 탄 괴한들에게 피격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수사 결과 카렌이 사건을 직접 계획하고 사주한 정황이 포착되었고요. 사건 당일 카렌은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핑계로 전 남자친구를 인적이 드문 장소로 불러냈고, 약속 장소에 도착한 데이비는 매복하고 있던 괴한들에게 그대로 살해당했습니다. 경찰이 함께 체포한 공범은 고르다 시카리아, 즉 뚱뚱한 여성 킬러라고 불리는 24세 여성 파울라 발렌티나 호야 루에다와 레오폴도라는 남성까지 총 2명이었죠. 체포 당시 카렌의 소지품에서는 리볼버 한 정과 9mm 권총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무기들이 최근에 발생한 살인사건에 사용됐는지 조사를 시작했죠. 반대로 온라인상에서는 사건 내용과 별개로 카렌의 외모를 찬양하는 게시물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영상이 순식간에 1100만 뷰를 돌파하면서 예쁘니까 봐줘라, 오죽하면 그랬겠느냐 등등 단지 외모가 뛰어나다는 이유로 범죄자가 미화되고 죄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콜롬비아 경찰은 카렌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범죄자인지 강조하며 사태를 잠재우려 했죠. 카렌은 결코 대중에게 추앙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다. 카렌은 단순히 전 남자친구의 살인을 사주한 20대 여성이 아니라 로스 데라엠이라는 갱단의 보스격으로 콜롬비아 산탄레드주에서 가장 무서운 암살자다. 코드네임은 스페인어로 그 인형을 뜻하는 라무네카이며 최고 10수명의 고급 타깃을 암살하며 지역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경찰에 따르면 카렌은 콜롬비아 내에서 무정부지대나 다름없다고 여겨지는 바랑카 베르마 출신입니다. 콜롬비아의 젖줄이
기자 강물에 따라 돈, 석유, 마약, 무기, 사람 등이 유통돼 피와 범죄의 강이라고도 불리는 마그달레나 강유역에 위치한 도시죠. 낮이고 밤이고 총성이 끊이지 않고 사망자, 실종자 명단이 매일 갱신되어 현지인들조차 누가 범죄자이고 누가 경찰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콜롬비아 최악의 범죄 도시 바랑카 베르마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낸 카렌은 고등학교 졸업 직후 18세의 콜롬비아에서 악명 높은 갱단 로스 데 라엠에 입단하며 뒷세계에 뛰어들었죠. 아름다운 외모와는 어울리지 않는 잔인한 면모를 가진 카렌은 갱단에 들어간 직후부터 청부살인을 전문으로 하는 암살자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렌은 정부군의 고위급 인사, 다른 갱단의 간부 등 고급 타깃들을 제거하는 임무를 주로 수행했죠. 오히려 외모가 아름다운 여성이었기에 암살자로서 타겟에 다가가기 더 편한 점도 있었습니다. 눈부신 살인 성적으로 갱단에 들어온 지 수년 만에 킬러들의 관리 감독하는 중간 보스급으로 올라섰으며 조직 내에서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멤버로 인정받게 되었죠. 많은 조직원들이 카렌의 보스 바로 다음인 2인자로 여길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전 남자친구 데이비 헤수스의 살인도 사주를 한 것이 아니라 부하들에게 죽이라고 지시를 내린 것에 가까웠죠. 마그달레나 메디오 경찰서의 마우리시오 에레라 중령은 주범인 카렌과 공범들이 일으킨 것으로 의심되는 살인사건들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체포로 인해 지역의 긴장 상태가 다소 해소되었다고 밝히며 추가 수사를 통해 부카라만가 지역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는 범죄 조직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냈죠. 참고로 인구 약 13만 명의 부카라만가는 콜롬비아에서 5번째로 경제 규모가 큰 도시이지만 동시에 3일에 한 번꼴로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콜롬비아 대표 범죄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까지 했으니 사람들이 범죄에 더 주목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경찰이 의도하는 바와 달리 카렌의 각오와 범죄 행각이 공개된 후 카렌의 인기는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아예 카렌을 추종하는 팬덤까지 생겼는데요. 스페인의 한 언론인은 카렌이 한 드라마 속 캐릭터와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는 내용의 칼럼을 쓰기도 했죠. 카렌의 등장은 마치 드라마 로사리오 티에라스의 실사판을 보는 것 같다. 소설가 호르에 프랑코가 쓴 여성 킬러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드라마 속 여주인공과 인생 스토리와 외모가 꼭 닮은 범죄자가 현실에 출연했다. 넷플릭스는 당장 카렌의 이야기로 새 드라마를 만들어야 한다. 로사리오 티에라스는 콜롬비아의 인기 여배우 마리아 페르난다 에페스가 출연한 멕시코 드라마입니다. 멕시코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에서 태어난 여성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 잔혹한 킬러가 되는 과정을 담고 있죠. 칼럼은 널리 퍼져 이제는 전 세계에서 카렌의 이야기로 새 드라마를 만들어달라는 청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쩌면 수년 내 넷플릭스 드라마로 만들어질지도 모르겠네요. 라무네카 암살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